색다른 볼거리와 가성비 맛집들이 많아 소소하게 놀기 좋은 홍제동. 김대호 아나운서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개미마을과 오리가족이 유명한 홍제천, 서대문구 명소 홍제폭포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홍제동은 홍은동과 더불어 여러 산에 둘러싸여 있어 등산객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동네입니다. 인왕산 자락에 있는 달동네 개미마을은 홍제역에서 마을버스를 타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개미마을은 김대호 아나운서가 사는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7번 방의 선물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미술대 학생들이 그린 벽화로 아기자기한 분위기지만 한국 전쟁 후 서울에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든 사람들이 얼기설기 집을 짓고 살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사는 곳 같다며 인디언촌, 인디언타운이라 불렸는데 주민들의 요구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개미마을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왕산 둘레길 코스가 이어져 있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색다른 풍경과 놀거리도 있어 소소하게 즐기다 갈 수 있습니다. 방송과 SNS에 나왔던 가맥집 전주 슈퍼도 보입니다. 개미마을 아래에는 문화촌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새로운 것을 가리킬 때 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판잣집이 많았던 이 마을에 새로운 형식의 주택이 들어서서 문화촌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실제 홍제동 일대는 한국 아파트의 실험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홍제동에는 독특한 형태의 오래된 아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홍제동 문화촌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촬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레트로 치킨집으로 소개됐던 유진치킨의 홍갈비치킨이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홍제동이 좋은 점은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소박한 개인 가게가 많다는 점인데요. 오렌지 김밥은 홍제동의 자랑거리로 주민들은 물론이고 등산객도 많이 포장해 갑니다. 여기 김밥은 속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데요. 1호점은 포장만 가능하고 3호점은 매장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니치니치 베이커리는 건강한 재료로 만든 데다 맛있기까지 해서 일찍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빵과 바게트는 질감이 좋았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렌지 김밥 옆 좁은 골목 안에는 커피 볶는 김여사라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요. 갈증이 나서 커피만 마셨는데 원래는 빙수가 유명한 카페입니다. 직접 만든 팥이 인기가 많아서 홍은동과 홍제동에 지점이 3곳이 있습니다. 문화촌 초밥집은 동네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맛집으로 평일 저녁에도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초밥 세트에는 우동이 같이 나오고 횟감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따로 주문한 냉메밀 면발도 부드러웠고 이날은 후식으로 묵은지 초밥에 해초국수까지 챙겨주셔서 기분 좋게 먹고 나왔습니다. 홍제천 산책로는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지만 홍제동에서는 홍제교에서부터 홍은교, 홍정교까지가 가장 볼거리가 많습니다. 홍정교 쪽에는 물살이 적고 숨을 곳이 많아 새끼 오리들도 종종 보이고 작은 장미정원도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예쁜 가게들이 하나씩 보이는데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리제는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카페로 작은 갤러리가 있어 매번 새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문 받자마자 즉시 구워주는 쌀반죽 와플도 맛있습니다. 홍은교를 지나 홍제교 쪽으로 가는 길에도 생태공원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뿜어져 나오는 낙하분수도 있어 시원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홍제천에는 억울한 마음으로 몸을 씻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80년 전 조선에 청나라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어렵게 돌아온 여인들은 오랑캐에게 정절을 빼앗겼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는데요. 나라에서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돌아온 여인들이 홍제천에서 몸을 씻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정절이 회복된다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홍제천에는 억울한 마음으로 몸을 씻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홍제교 안쪽 긴 굴다리 위에는 유진맨션이 세워져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유진맨션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계와 법조계의 높으신 분들이 살던 고급 맨션이었습니다. 동시에 요새 역할을 하는 군사시설이기도 했는데요. 창가로 쓰고 있는 필로티는 전쟁이 일어나면 탱크를 주차할 수 있도록 크게 설계했고 다리만 폭격하면 건물이 쉽게 무너져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을 수 있도록 유진맨션을 홍제천 위에 세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진맨션 아래 굴다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괴담이 나올 정도로 음산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홍제유연이라는 예술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감상합니다. 이 산책로를 통해 홍제폭포까지 걸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홍제역에서 버스로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유진맨션 맞은편에 있는 인왕시장은 예전부터 채소 도소매 시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인왕시장에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홍제동에 유난히 음식점이 많고 가성비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왕시장 안에는 대구탕과 생선구이가 인기 있는 원일 대구탕이 있고 근처에는 우동국수로 유명했던 대박포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오돌뼈도 살 부분이 더 많아서 좋았는데요. 우동국수는 바로 뿜는 생면이라 면이 쫄깃하고 국물도 얼큰해서 왕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왕봉 24시 해장국도 단골 주민이 많은 맛집인데요. 이곳에도 가성비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소뼈 해장국이 얼큰하고 맛있었는데 순대와 밑반찬도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홍제역 3, 4번 출구 근처 통일로에도 맛집이 많은데요. 오래된 가게들 사이에 젊은 분위기의 가게들도 하나씩 보였습니다. 홍제 파스타는 세계 3대 요리 학교를 나온 셰프가 운영하는 동네 맛집입니다. 레트로 분위기의 초원 파스타운도 눈에 띄었는데요. 런치 메뉴와 디너 메뉴가 따로 있어 낮과 밤을 다른 분위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문한 파스타에 올라간 참나물은 오일 파스타와 잘 어울렸고 상큼한 브라타 샐러드와 귀여운 감자 사라다도 재미있게 즐겼는데 특색 있는 메뉴를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한 블록 아래에는 더 많은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용신의 누룽지 통닭구이는 콘치즈와 해물라면이 같이 나오는 가성비 세트가 유명합니다. 칠성 연탄불 소금구이는 돼지고기와 소갈비살을 파는 노포 분위기의 술집으로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영화 시동에서 군산집으로 나온 곳입니다. 안장도 분위기가 좋아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곳인데요. 일본 나고야식으로 만든 후추맛 닭날개 튀김이 중독성 있게 맛있었고 매콤 야끼소바도 맛있어서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사이언트 플로우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원목 가구로 채워진 카페입니다. 가구에 관심이 많아 방문했는데 사용감도 좋고 분위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홍제동은 한양에서 사대문을 지나 의주까지 가는 큰 길이 이어진 곳으로 중국 사신들과 중국의 신문물을 배우러 가는 학자들, 상인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국립여관 홍제원이 있었는데요. 홍제원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동네 이름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홍제동에는 초보자가 등산하기에 좋다는 안산이 있고 그보다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고운산도 있습니다. 언덕이 높아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전망대가 있어 시간 여유가 있다면 올라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홍제천에 있는 홍제 인공폭포는 연희동과 이어져 있어 연희동에서 놀다가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포 규모가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카페 폭포는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음료를 주문하지 않으셔도 테라스나 도서관에서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습니다. 카페 폭포에 사람이 많다면 뒤쪽 골목에 캥거루 연세점이라는 작은 카페도 있고 가구 목공방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 롱앤쇼트도 있습니다. 근처 로컬 맛집으로는 칼국수가 맛있는 낙원 칼국수도 있습니다. 홍제폭포 물레방아 쪽을 보면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물레방앗간에는 물레의 힘을 이용해 방아로 곡식을 짓던 선조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시원한 연희 숲속 쉼터가 이어져 있습니다. 봄에는 튤립과 벚꽃이 같이 피어있는 안산벚꽃길이 인기가 많고 여기서 안산 자락길을 따라 봉수대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제동은 돌아다니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동네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 소소하게 즐기기 좋으니 한 번쯤은 꼭 놀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가봤으면 해. 홍제동.